안녕하세요. 아침밥 공부의 모코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주된 고민 중에 하나인 선생님,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라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중이 잘 안되고 공부를 깊게 못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이유가 연애일 수도, 가정사일 수도, 친구 관계일 수도, 그리고 무슨 게임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유혹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요, 순수 공부량이 부족해서일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나는 왜 깊게 집중을 못했을까? 나는 왜 책상에 앉아있는데 집중을 잘 못했을까? 요게 사실 다른 이유보다는 순수 공부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순수 공부량이라는 것은 인강이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즉 일반적으로 책상 앞에서 자습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순수 공부량이 부족하면 본인이 공부한 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령 같은 영어 실력에 A와 B의 학생이 위와 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순수 공부 가용 시간이 9시간이며 그중 3시간을 영어에 투자해서 EBS 6지문을 분석했습니다. B는 순수 공부 가용 시간이 4시간이며 그중 1시간을 영어에 투자해서 EBS 4지문을 분석했습니다. A는 평균 30분 동안 EBS 1지문을 분석했고 B는 평균 15분 동안 EBS 1지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라는 학생은 소위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메타인지를 할 생각이 생겼고, 반면에 B라는 학생은 그냥 안다 모른다 개념의 피상적인 학습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 문장에 대해서 B라는 학생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우 깊게 스스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순수 공부 가용 시간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죠. 본인이 어떻게 해석했으며 본인의 해석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해설지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틀린 것 같은지, 내가 어떤 개념이나 어떤 단어를 어떻게 몰랐는지, 그런 류의 문장 분석을 최대한 꼼꼼히 해봤습니다. 그에 반해 공부 가용 시간이 적었던 A 학생은 시간에 쫓겨 빨리 진도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을 거의 하지 않고 해설을 보고 그냥 이건 이거구나 라고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A라는 학생은 해당 문장에 대해서는 얼추 이해가 된다 쳐도 본질에 다다르지 못해 머리에 잘 안 남거나 관련 문장을 보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반면, B라는 학생은 해당 문장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해졌으며 더 깊게 공부하게 되어서 머릿속에 잘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고의 깊이는 집중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순수 공부량이 뒷받침되어줘야 가능합니다. 두 가지 플래너 이렇게 선생님이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요. A 학생의 경우 이제 평균 4, 5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며 평소에 이제 선생님한테 집중이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지금 책상에 앉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뭔가 공부를 좀 겉도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학생입니다. B 학생의 경우는 특별한 슬럼프가 없어요. 고민에 대해서 컨설팅 요청을 한 적도 거의 없어요. 이 학생은요, 주 일주일에 평균 한 35시간에서 45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며 모의고사가 평균 1, 2등급의 수준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자, A라는 학생의 특징 한번 볼게요. A라는 학생은요, 3시간 안에 4과목을 때려 박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갖고 당장의 답을 알기 위한 공부, 즉 해설에만 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됐어요. 대조적으로 B라는 학생은 6시간이라는 충분한 자습시간 안에 자기가 주력해야 할 과목에 주력하면서도 4과목을 자기 나름대로 알차게 수행을 했습니다. 똑같이 4과목을 공부하려고 계획하였으나 A 학생은 한 과목을 이행하지 못했고요. 이행한 과목도 깊이가 있지 못했어요. A는 평균적으로 전 과목이 4, 5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며 B는 안정적으로 전 과목이 1등급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실제 아침밥 공부 학생의 플래너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많은 성공한 공부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임무와 얘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강의나 수업은 학습의 보조 수단일 뿐이며, 두 번째로 충분한 자습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능 만점자는요, 자습 시간 평균 50시간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은요, 평균 40에서 60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고민의 시간, 충분한 자가 분석의 시간을 갖습니다. 평균적으로 자기의 공부량이 일주일 동안 자습 시간이 20시간도 안 나오는 학생들은요, 그냥 해설 위주의 답만 찾는 피상적인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일단 본인의 자습 시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본인이 자습을 하는지 정확히 측정을 해보세요. 스탑워치 같은 거를 통해 갖고 본인이 순수하게 자습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월화수목금토일 다 한번 재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통합을 해서 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자습 시간을 매주 40시간 이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충분한 여유를 가지시고요, 결과적으로 쫓기듯이 공부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여기까지 아침밥 공부 모코치의 조언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 얘기니까 선생님 얼굴이 나오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영상을 이제 찍은 저는요, 일단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당시 입결로 따지면은 꽤 뭐 한 10몇 년 지난 얘기인데, 성대 법대가 1.3%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0.89%대였어요. 굉장히 좀 잘 본 수준이었죠. 전액장학금에서 1점 부족한 수준이었으니까 성대 법대 들어갔을 때 약간 좀 상위권 입학한 수준이었겠죠. 그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냐고 물어보면요,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때 국어는 60점 겨우 넘겼고요, 수학은 50점도 못 넘겼어요. 그 영어는 원래 잘해서 영어는 뭐 등급이 잘 나오긴 했는데, 뭐 국어, 수학, 사탐 이런 거는 점수가 진짜 안 나왔어요. 되게 처참했어요. 사실 처참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내신도 안 좋았어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신이 좋을 리가 없죠. 내신도 인서울권으로 뭐 이렇게 수시로 들어간다, 그런 거 불가능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1월 모의고사 끝나고 좀 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모종의 사건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선생님 집이 좀 부유했어요. 당시에 선생님 집이 좀 부유해갖고 대치동에서 이제 대치동에 살기도 했고요. 대치동 바로 옆 동네에 살거든요. 대치동에 이제 유명한 학원이라는 학원은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바른 거죠. 이게 발랐다고 하죠, 우리가 표현을. 학원을 떡 발랐어요. 쳐 발랐어요. 고액과에도 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고액과에도 했어요. 정말 비싼 고액과를 했어요. 근데 그 3주도 되지 않아서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회의감을 느껴서 그래요. 이게 어떤 회의감을 느꼈냐면은, 맨날 과외나 학원에 과제나 이런 거에 치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치이고 막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양에 치이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게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너무 셌어요. 나는 내가 지금 주체적으로 뭔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정답은 이거구나, 이거 정답은 이거구나 라는 식의 그냥 되게 피상적인, 되게 겉도는 공부라는 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끌려다녀서 겉만 공부하는 느낌이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그 한 달도 안 돼갖고요, 고액과외, 학원 거의 다 끊어버렸어요. 뭐 몇몇 개는 남겨두긴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 아직도 과외 선생님 기억이 나는데 연대 수학과 선생님이었어요. 약간 좀 살집이 있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연대 수학과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질문만 받아주는 수학 이제 과외 선생님 한 분 뒀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요일에 딱 3시간짜리 9시부터 12시까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대치동에 이제 최선묵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 사탐 하나 들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대치동에 이기상 선생님 계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어갖고 한참 이제 핫해지려는 분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기상 선생님 되게 유명하시죠. 그래갖고 그런 수업을 들었었고요. 아무튼 학원 과외를 거의 다 끊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습 시간을 뒀는데, 이제 독서실 9시에 가서 이제 새벽 2시까지 있는 그냥 집 독서실 요 순이었겠죠. 겨울방학 딱 시작하고 나서
하루 순수 공부 시간을 9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9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남다 보니까 조금 미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약간 미친 짓을 많이 했는데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안 풀려요. 어떤 문제가 안 풀려. 그 안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그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안 풀릴 때마다 해설지를 끝까지 안 보고 끝까지 내 실력대로 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설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고 이 문제를 맞추려다가 보니까 지금 이 수학 문제는 요 개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요 개념 한번 다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학의 정석이나 개념 원리 혹은 수학 교과서 이런 거를 쫙 펴갖고 그 부분 싹 다 복습하고 정리하고 머릿속에 박은 다음에 그 문제 다시 풀어보고 그런데도 문제가 안 풀리네? 그럼 다른 개념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다시 풀어보고.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에 이게 3시간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많을 때는요 4-5시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탐구, 이제 사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한국지리를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어떤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요 뭐 지리과부도 한국지리 교과서, 그다음 교과서 한국지리 그때 당시에는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교과서를 다 샀었어요. 그 저기 서점에 가고 다 교과서를 산 다음에 그 5종 교과서를 다 보고 뭐 몇 종 교과서를 다 보고 자습서도 보고 지르과부도도 보고 EBS 한국지리 교재도 보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관한 거를 여기서 정보를 다 빼갖고 내 걸로 하나 이제 단권화라 그러죠. 보통 단권화를 해갖고 정리를 하고 그 문제를 끝까지 오답 노트를 했어요. 이게 한 문제에 막 2-3시간씩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었냐?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3모고 때 전교권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비공식적이긴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야 너 전교 4등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선생님이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반에서는 2등 했었고요. 3모고 때 이제 국어가 1등급이 나왔고요. 그때 당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78점인가 선생님 79점인가 나왔는데 1등급이 나왔고요. 국어가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78점인가가 1등급인데 1등급 바로 윗 점수였던 걸로 기억나고 수학은 1등급 최상위권 때 점수를 찍었었고요. 90 몇 점 나왔을 거예요. 92점인가 96점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한두 개밖에 안 틀렸던 거예요. 영어는 만점 받고 영어는 원래 잘했어요. 이제 사회탐구도 굉장히 잘 받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3모고 때 전교권에 입성하게 된 계기가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애들이요 내가 뭔가를 모르면 강의나 수업을 듣고 들어야만 내가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대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념 정리할 때는 강의가 또 훨씬 더 쉽고 체계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자습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강의나 수업의 배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고요. 많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일주일에 40시간이 40시간도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막 공부 시간을 막 쉬는 시간도 다 활용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갖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해도 40시간이 안 나와. 그러면은 학원이나 인강 같은 거 줄이셔야 돼요. 네, 선생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질문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더 궁금한 사항은요 댓글로 문의를 하시거나 선생님한테 개인톡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아치파 공부 모코치였습니다.